마지막 세션이네요. 네. 저도 처음부터 맨 뒤에서 끝까지 보고 있었는데 조금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세션을 마지막에 하는 걸 좀 많이 싫어하는데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들 집에 가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션이 제가 한 30분 정도 준비를 했었는데 마침 또 대표님께서 한 10분 정도 써주셔서 한 20분 안에 더 짧게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좀 재밌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AI3에 대해서 웍스죠? 웍스 AI 쪽 얘기를 하실 때 표 대표님께서 챗GPT, 퍼플렉시티, 클로드 같은 것들은 페라리로 표현을 해주셨고 코파일럿을 제네시스였나요? 제네시스. 그 다음에 웍스 AI를 소나타 이렇게 표현을 좀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제네시스 소개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코파일럿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좀 더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여기 지금 변화관리라고 하는 걸 했는데 변화관리가 뭐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옆에 이제 써져 있는 걸 보면 CMP라고 좀 줄임말을 쓰고 있는데 Change Management Program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조직 내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문화적인 변화를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들, 그리고 컨설팅, 모니터링이나 리포트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고요. 저는 일단 제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면 에스핀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 생활을 한 13년 정도 하고 있고 여기에서 교육 쪽 컨설팅 하는 팀을 좀 맡고 있어요. 저희 회사를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뉴스에 좀 많이 나오는 분위기긴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님이 예전에 저희 모회사였습니다. 그래서 SBCK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한국 회사로 스핀오프 된 지는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AWS 같은 것들 하면 메가존이나 베스핀 글로벌 같은 회사를 들어보셨을 텐데 저희 회사는 SCK라고 하는 소프트뱅크 커머스 코리아에 대한 법인 한국 쪽 스핀오프라는 회사하고 베스핀 글로벌이라고 하는 AWS로 유명한 회사의 합작 조인트 벤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역할은 MS 관련된 총판, LSP 이런 업무들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안 배경하고 기대 효과를 처음부터 좀 써놓긴 했는데요. 먼저 변화 관리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회장님이시죠. 3대 CEO시고요. 다들 아마 빌 게이츠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쭤보면. 1대 회장님이 빌 게이츠시고 이제 2대 회장님이 스티브 발머 그리고 3대 회장님이 사티아 나델라 회장님입니다. 지금 취임하신 지는 한 6년 정도 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또 CEO이기도 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MS 하면 모든 분들이 윈도우하고 오피스만 생각하셨었죠. 그리고 OS 깔고 국내 90% 이상 점유율 그리고 S를 달러 표시로 해서 돈밖에 모르는 회사 이렇게 좀 안 좋았던 이미지가 한동안 있었습니다. 특히 2대 회장 때, 스티브 발머 회장 때 특히 그랬던 것 같은데 한 6년 정도 전부터 사티아 회장님이 이제 취임을 하시면서 했던 게 클라우드 버스트, 그 다음에 모바일 버스트 두 가지를 외치면서 개발사 그리고 어찌 보면 경쟁으로 볼 수도 있는 리눅스 같은 그리고 서드파티 같은 이런 것들과 굉장히 좀 친화적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최근 들어서는 AI 관련된 부분까지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의 챗GPT라고 하는 LLM 엔진들을 파인 튜닝을 해서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브랜딩화까지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변화 관리는 이제는 AI를 통합해서 조직의 모든 부분에서 애자일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첩성과 그리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단방향의 소통이 없는 교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직 자체가 좀 변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파일럿이 시작된 지는 한 2년 정도 됐어요.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어밖에 지원이 안 되던 한 2년 정도 전부터 시작을 했고 한국어는 한 4월달, 작년 4월부터 한국어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4월 말이니까 딱 1년 된 것 같아요. 한국어 시작하고 한국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하게 된 게. 그러면서 쭉 고객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다녔는데 대부분 이런 고민들이 있으셨습니다. as is to be라고 해가지고 현황이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다 내부에 구축해 놓은 형태시죠. 국내에서는 보안적으로도 다 틀어막아져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도 단절되어 있고, 금융시장이나 공공시장은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뭔가 협업이라고 하는 말을 꺼내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 그냥 다들 혼자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치 청계화 장수처럼 혼자서 모든 파일들을 내부 로컬 파일에 가지고 계시고 USB로 가지고 다니면서 마치 이걸 무기처럼,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가지고 다니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회사에서 고민하는 건 어떤 거냐면 그분이 퇴사했을 때입니다. 그분이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 대한 기밀이나 여러 가지 노하우 같은 것들을 내부에 전파되거나 공유된 것들 없이, 인수인계 없이 나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큰 손실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나 아니면 문서 산출물 관리에 있어서도 중앙에서 일단 접근 통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한데 모아가지고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들 잘 아시는 DRM이나 DLP 같은 그런 보안적 정책까지도 같이 가미를 해서 운영하는 형태를 좀 개선을 하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체를 봤었을 때도 예전에는 무조건 대면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코비드-19 지나면서 여러 가지 온라인 컨퍼런스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IT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호황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만날 수 없는 환경에서 회사는 계속해서 업무를 해야 하니까 비대면으로 만들 수 있는 뭔가 플랫폼 같은 것들을 마련을 해야 됐고, 좋든 싫든 일단은 비대면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물리적인 위치와 상관없는 미팅, 회의체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개선 방향으로 해서 넣고 있고요. 그리고 보안은 아까 말씀드렸던 DRM이나 DRP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화 관리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축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변화 관리라고 표현을 하기 전에 했었던 용어는 교육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AI 교육, 그 다음에 코파일럿 교육, 이렇게 하고 단방향으로만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문제점이 뭐였냐면 한 번 하고 끝납니다.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을 써야지. 그리고 대표님이 시키셨으니까 해야지.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총판사이기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코파일럿을 오래 쓰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이런 노하우들을 조직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고, 그 조직들이 모여서 회사 자체에 대한 이미지까지도 좀 바꿀 수 있는 다소 좀 거창한 변화관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좀 기획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들은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준비라고 해서 처음에 소통 없이 저희가 준비한 커리큘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그냥 교육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신지, 그리고 업은 어떻게 되시고 지금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인프라 환경은 어떠하고 라이센스는 뭐가 있으시고 네트워크는 어떠하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소통을 하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내용들을 선별을 하고요. 그리고 조직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교육업체들이 열심히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뭔가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키맨이 있으셔야 하고요. 저희는 그 키맨을 챔피언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I 챔피언을 내부에 선정을 하고 그분을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만들어드리는, 어찌 보면 하나의 프레임을, 레이아웃을 만들어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교육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앞에 나와서 혼자 이야기하는 세미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물리적인 제약사항이 있으시면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는 웨비나, 온라인 세미나 같은 것들도 있으실 거고, 또 한 가지는 워크샵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죠. 워크샵이라고 하는 것은 부서별로 각각의 업무가 비슷한 집단끼리 모여놓고요. 그 각각의 부서별로 해서 우리가 AI를 업무에 어떻게 쓰면 좋을지를 같이 브레인스토밍하고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부서에서는 엑셀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저희가 열심히 파워포인트나 워드나 팀즈 교육을 해줘도 와닿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각각의 맞춤형으로 저희가 커리큘럼을 별도로 준비를 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하냐면 as is to be 분석을 한 번 더 합니다. 큰 보드지 같은 걸 하나 드리고요. 거기에 하고 계신 업무를 쭉 써내려갑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보이고, 저희가 그래프를 하나 좀 이렇게 그려서 포스트잇을 좀 붙이게끔 만들어놔요. 그러면 가장 급한 것, 그리고 가장 빈번한 것들, 중요도를 따라서 포스트잇을 보시고, 그러면 내가 중요도가 가장 높은 거에 대해서 코파일럿을 통해서 하려면 어떤 프롬프트를 써야 될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해서 하나하나 하이라키 구조로 내려가면서 드릴다운해서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요즘 트렌드가 프롬프톤, 해커톤, 혹시 뭐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까요? 프롬프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프롬프트 경진대회입니다. AI를 쓸 때 여러 가지 지금 좋은 제품들을 많이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최근에는 하나의 트렌드가 추론 모델이 나오게 되면서 대충 질문을 해도 AI가 알아서 똑똑하게 디민서치처럼 한 5분 정도 생각해가지고 좋은 내용들을 보여주긴 합니다. 근데 원론적으로 제가 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야만 원하는 아웃풋까지 알려줘야만 AI는 제대로 된 결과값을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경진대회 같은 것들도 하고요. 해커톤이라고 해서 업무에 대한 개선이나 기여도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한 사람한테 상을 주는 거예요. 뭐 그게 포상이 되는 금전적인 게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든지 조직에 있어서 어떻게든 동기부여를 하는 이제 그러한 형태로도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중요한 건 뭘까요? 이런 것들을 해서 개선이 되는 뭔가 결과에 대한 리포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함께 정리된 내용으로 개선된 내용들을 보고 드리는 걸로 좀 마무리를 하는 이런 형태로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확장 및 최적화 부분은 조금 이따가 장표로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준비 단계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어세스먼트입니다. 사전에 대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진단을 하면서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함께 고민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가 그리고 나서 그 고민된 내용을 바탕으로 같이 협의를 하시고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맞춤형 교육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관련된 서베이를 진행을 해서 수요조사나 만족도 조사를 진행을 하고 현재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측정해서 레포트를 쓰는 이런 것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잠깐 설명을 안 드렸던 부분은 확장 및 최적화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부터 좀 오랫동안 해오던 업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엔지니어 조직들이 한 20명 좀 안 되게 있는데요.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고객에 대한 기술 지원입니다. 제품을 구매하고 나서 물어볼 데가 없으면 굉장히 좀 난처하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유상이나 무상으로 해서 이렇게 티어를 구분을 해서 코파일럿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든지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든지 혹은 오피스에서 뭐 오류가 난다든지 OS에서 에러가 떴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MSP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엔지니어 분들이 최근에는 대부분 다 클라우드의 SaaS형 엔지니어 분들이시다 보니까 AWS나 구글이나 아니면 뭐 웹서비스 이런 데서 다 클라우드에 대한 엔지니어들만 계세요. 근데 국내 쪽 인프라에 대한 현실을 보면 다 구축형들이 많습니다. 서버를 내부 전산실에다 세팅을 하시고 온프레미스로 구축을 해서 뭐 EOS 되기 바로 직전인 단계들도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클라우드랑 같이 혼용해서 하이브리드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들에 있어서도 저희가 뭐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요약을 하자면 저희는 이 변화관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컨텐츠에 대한 부분인데요. 교육을 해드리고 리포트를 써드리는 것도 좋은데 이걸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면 사실 컨텐츠가 좀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컨텐츠 이야기를 하시고 유튜브나 매뉴얼이나 쇼폼 같은 것들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학습을 하시는 것처럼 교육이랑 연관된 것들을 저희가 별도로 제작을 해서 영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계약한 기간 동안 제공을 해드리는 이러한 서비스들도 같이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워크샵이 가운데 있었던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별로 모인 다음에 보드지에다가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써 내려가고 실제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부터 진단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하는 형태이고요. 마지막은 MSP입니다. 그래서 기술 지원에 대한 내용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운영 기간은 저희는 1년 정도로 길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뭐 예산 집행 시기가 있으시기 때문에 상반기 때 한 번 혹은 두 번 하고 끝나거나 1년 사이클로 봤었을 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시간 단위로 해서 책정을 하고 있고 최대 교육 시간을 한 30시간 정도까지도 1년 동안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그 30시간을 어떠한 교육 형태로 할지를 같이 조율을 하고요. 지금처럼 세미나로 할지 아니면 웨비나가 편하시면 웨비나로 할지 워크샵을 할지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C레벨이나 아니면 직무 교육들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변화관리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실무에 대한 교육들만 합니다. 신입사원 교육 혹은 대리나 과장에 대한 교육들, 실무에서 실제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만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 조직이 바뀌지는 않아요. 개인에 대한 스킬은 바뀔 수가 있는데 조직 자체가 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희는 바텀업 하는 형태도 당연히 하고 있지만 탑다운으로 리더분들이 AI를 왜 해야 되는지 그거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리더십 교육이나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그럼 리더분들이 왜 AI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하시고 그 실제 실무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고민하는 것부터가 그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 내용들이고요. 이 내용들은 뭐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고 저희가 어차피 자료로 다 드릴 거기 때문에 대충 한번 쭉 훑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저는 지금 코파일럿에 대한 변화 관리를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그보다 앞서서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하는 클라우드형 오피스 생산성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팀즈가 무엇이고, 루프는 무엇이고, 플래너는 무엇이고, 오피스에 있는 엑셀을 어떻게 더 잘 쓸 수 있는지,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자나 사용자 교육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사실은 순서상 AI 교육을 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크샵에 대한 부분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워크샵을 하루 종일 하기는 하는데 이거를 최장 한 3일까지도 커리큘럼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세하게 보시면 첫째 날은 주구장창 이론 교육을 하는 거죠. MS의 전체 M365랑 그리고 코파일럿 제품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떤 게 필요한지 본인이 어웨어니스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는 그러한 교육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실습입니다. 하루 종일 실습만 하세요. 그래서 어제 배웠었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기능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 익히는 과정들을 둘째 날 하게 되고요. 마지막 셋째 날은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1일차, 2일차 때 배웠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업무에 쓰게 되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까지도 도출하는 형태로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궁금해하실 고객 사례인데요. 모든 AI 도입을 하는 목적과 그 기대 효과는 유사한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간을 절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영진들 입장에서는 ROI를 세이브하는 겁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로 문서 작업을 하는데 한 6시간 걸렸던 작업을 AI를 써보니까 초안을 작성해주고 사전 도움을 줘서 한 30%를 진행을 하거나 50%를 이미 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세요. 그러면 저는 한 3시간 정도를 세이브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그 남는 시간 동안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드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이제 게임 개발사나 개발 회사들인데 많이들 궁금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AI 하는데 얘가 코딩을 잘한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는 좀 통상적으로 볼 때 한 초급 개발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제가 CFO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팀 빌딩을 하기 위해서 개발팀을 좀 구조조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혹은 새로 꾸리려고 합니다. 근데 기존에는 5명이 있었던 하나의 팀이었는데 그 중에서 주니어는 한 4명이 있었고 1명만 팀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 AI를 쓰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팀장님한테 AI를 붙여줘서 그 초급 개발자들 한 2명, 3명 분 목을 한꺼번에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팀장님 입장에서는 나머지 분들과 소통을 크게 하지 않아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들이 훨씬 더 뛰어나지게 되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코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최적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안상 안전한 건지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AI가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 손이 좀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례 부분을 좀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제 작년에 시작을 했던 게 한 4월달, 3월달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한글이 지원 안 될 때예요. 그때 시기가. 근데 이제 저희 쪽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문의를 주셨더라고요. 영업대표분이 아니고. 그때 이제 CGN 의료재단 쪽을 좀 하게 됐는데 여기에서는 그 연구원분들 대상으로 해서 했었었고요. 뭐 좀 단순했습니다. 그 연구원분들에 대해서 AI 쪽 스킬을 계속해서 좀 레벨업 시켜가지고 내부에 좀 잘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리서치했던 결과들을 PDF로 좀 가지고 계셨었는데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보고서 만드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워크숍을 진행했었던 사례가 있고요. 여기 이제 공공기관인데요. 인재인력개발원입니다. 한국인재인력개발원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재 양성, 공무원분들인데 AI 소양을 갖추셔야 되는 니즈가 있으셨었고 각각의 분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여기는 허들이 뭐였냐면 공무원이나 아니면 금융기관들, 공공재 성격을 가지시는 고객분들은 한글을 쓰세요.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보니까 워드를 쓰긴 하는데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부분 공지를 하실 때 한글 파일하고 PDF 파일을 같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걸 PDF 파일을 좀 활용해서 할 수가 있었었고요. 해당 부분으로 요약하거나 여러 가지 좀 긴 논문들을 요약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고서를 좀 정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여기는 작년 1월입니다. 뭐 감사하게도 국내에서는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레퍼런스 중에 하나였는데요. 경상국립대학교이고 여기는 이제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이 된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AI를 좀 선도해야 되는 미션이 좀 있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 아마 코파일럿을 한 750개 정도를 한 번에 좀 많이 구매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임직원분들,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님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학생분들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했었었고요. 또 하나 재밌었던 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달리 엔진이 좀 초창기라 지금처럼 지브리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상태는 아니었는데 경진대회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AI에 대한 표어 혹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표지 디자인 같은 것들을 코파일럿을 통해서 수행했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S대학교인데 서울대는 아니고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인문 그리고 자연 해가지고 수원이랑 이제 서울 두 곳에서 각각 수행을 했었었고 그때 이제 내부에서 행정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셨는데 가장 큰 니즈를 보이셨던 게 이제 엑셀이셨어요.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엑셀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로 바꾸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뭐 파이썬을 활용한 분석까지는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시각화를 해서 좀 더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수행했었던 사례가 있고요. 지금 업데이트를 많이 못했는데 지금도 오전에 좀 갔다 온 데가 헬스케어 쪽 제조기업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K사도 저희가 좀 수행을 하나 하고 있고 처음에 백인송 매니저님께서 MS 백인송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진홀딩스도 현재 변화관리 프로그램을 도입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기는 한데요. 다 담기는 좀 어려워서 장표로는 이제 이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